마이크 사용하는 게 낫겠죠? 저는 원래 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이크 잘 사용하지 않는데 워낙 뜨문뜨문 앉아야 되는 현 상황인 만큼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그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RSA라는 데에서도 그렇게 크게 강의를 하지는 않고요. 저는 좀 투자 쪽 강의를 많이 하는 쪽이에요. 저는 이제 부동산학 박사고요. 저도 법인을 꽤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하고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임대사업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제주도에 가서 한 3, 4개월씩 낚시하고 그렇습니다. 가면 완전 뱃놈 돼가지고 있어요. 제주 오면 연락하세요. 자연산에는 언제든지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물론 술값도 안 받습니다. 안주값, 술값 다 안 받습니다. 자,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었어요.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96년부터 경매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경매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IMF가 왔죠. IMF가 와서 이게 권리 분석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이제 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리먼 사태가 왔죠. 공부도 적당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박사까지를 갔습니다. 한 가지는 해보자 해서 박사까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참, 그때 돈 벌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궁금하죠, 그죠?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거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뭐, 어떤 전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유의 사태. 지금 예단하고, 뭐,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세 가지 방안을 물어봐요. 초보자적인 강의를 원하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설명, 해설 정도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해설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을 서로 한번 하는 토론 강의식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가 공인중개사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두 분하고 네 분 정도를 표본조사했어요. 표본조사. 40명 정도가 안 되는데 10% 표본조사면 통계학적으로는 신뢰도 90% 이상을 나타내요. 봤더니 네 분이 다 중개사시더라고요. 강의는 웃으면서 들어야 돼요. 저놈이 무슨 말 할까 해봐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3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배워가면 돼요. 이렇게 보는 방향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방향도 있구나. 뭐를 새로운 걸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전문가입니다. 기초 강의 아니면 기초 강의는 이걸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렇고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고 제 강의는 기본적인 강의 안 해줘요. 잘 건너뛴 강의를 하지.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거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다라는 거. 세 번째 강의는 토론 강의인데 토론 강의는 여러분들이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쪽 평택을 거기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도를 좀 낮춰서 두 번째 강도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앞에 두 분하고도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평택을 왔다 갔다 한 지가 2002년에 제가 처음 평택에 대한 거를 이제 하고서 여기 왔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잘 안 왔던 지역이었는데 평택이 말만 들었던 평택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서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제가 여기를 처음 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평택시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도시계획을 짜면서 평택시가 이제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구상하고 올리고 이랬을 때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기밀을 누설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택시를 좀 방문해서 평택시를 많이 홍보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청 쪽으로 가서
그 친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퇴직했죠. 그 양반은 퇴직했는데 그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거가 2002년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됐고 계획을 해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왜 너무 지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크게 마련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크게. 그랬더니 경기도가 그래 국토부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승인을 안 해준다. 결국 그래서 이제 지구로 나가죠. 지구. 그죠? 신도시급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자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신도시급과 택지지구, 지구 그죠? 어떻게 구분을 해 나가죠? 그냥 지으면 신도시 어떻게 구분을 해요? 생각 안 해봤다?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선 달라져요. 제일 문제가 신도시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서부터 나와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죠. 그 이전에 신도시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신도시란 말을 안 붙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신도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스탠다드화 됐다는 거죠. 스탠다드화. LH가 이제 신도시를 공부를 해서 스탠다드화 되어진 게 일기 신도시. 최초의 대한민국의 신도시는 어딜까요, 그럼? 신도시급으로 택지 개발한 데가 아파트 있는데. 에? 어디? 그거는 아파트가 한참 뒤에 얘기죠. 최초. 대한민국 최초. 아파트. 용산. 용산에 가면 시범단지가 있어요. 그 시범단지가 65년. 공식적으로 65년. 그럼 여기 65년생이 준공 입주가 65년이니까 65년이 아니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 아파트가 아직도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재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용산 개발이 먼저 마포, 용산, 강북 쪽이 먼저 우리가 됐죠. 아파트나 이런 걸 주거를 했어요. 그래서 용산 개발 쪽이 상당히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사실 이제 강남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누가? 박정희가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이라는 걸 하는데 강남 개발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갖추고 지녔어요. 하나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아시죠? 그럼 연배가 좀 된다는 얘기야. 김신조 무장공비가 어디로? 정릉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정릉. 북한산 쪽으로 해서 정릉 쪽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뒤에가 원래는 옛날에는 개발 제한으로 다 묶어놨어요. 산림지역이었어요. 다 산림지역이었는데 그 산림지역을 너무 쉽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거기를 주거단지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성북동. 엄청난 고급 빌라 단지로 성북동이 생긴 거죠. 왜 이 역사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이 역사적인 거나 택지지구나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되고 또 하나는 투자할 때 그 깊이 한계성에서 부딪혀요. 한계성이라는 건 오는 거예요. 얼마큼 올라가야 되는 한계성이 차죠. 그 찬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나이가 되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되듯이 집도 오래되면 집의 한계성은 아파트의 한계성을 얼마나 올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재건축의 한계를 30년 보죠. 30년에서 40년을 봐요. 왜? 30년부터 시작해서 40년 사이에 재건축을 해라. 왜? 골조나 여러 가지 문화가 문제가 있으니 라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마을도 그 정도면 뭐를 해야 돼요? 재생 사업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고 옛날처럼 놔두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택지 개발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특히 여기 평택만큼 많은 데가 어딜까요? 택지 지구가 평택만큼 많은데 수도권으로 용인. 평택 위에 용인. 용인 그러면 대표적인 무슨 지구죠? 난개발 지구. 난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인도 똑같은 시였어요.
여러분들 평택시나 용인시나 똑같은 시였다가 뭐가 계획관리 지역을 거기다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파트로 다 바꾼 거죠.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전에는 일종지구단위, 이종지구단위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일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뭐를 했어요? 아파트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거죠. 평택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실패 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픈 거하고 정확하게 알려면 명암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명암을. 아, 여기는 내가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아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볼 때 좋은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하염없이 좋은 것만 봤으니까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좋은 것만 안 보이나요? 나쁜 거 봤으면 결혼이 안 되지. 예. 아,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하실 분들도 좋은 것만 보여요. 나쁜 거 봤으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똑같아요. 부동산도 좋은 것만 보이면 안 돼요. 나쁜 것도 봐야 돼요. 그래야 평가가 돼요. 평가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투자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투자가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한계성이 어디고 어디까지 왔는지 얘가 어느 쯤에 이제 올라갈 건지 그게 뭐예요? 그게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투자는 타이밍이다. 제일 말이 쉬운데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말. 제일 말이 쉽습니다. 시간적 요인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택지지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신도시급하고를 구분하는 거는 신도시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종합병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종합병원. 왜 그렇죠? 신도시급에 종합병원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왜 종합병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종합병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국가가 계획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줘요. 왜 어떤 혜택을 줘요?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위급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거기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너희 쉬어. 뭐 차출도 할 수 있어요. 의사들 전시법에 의해서 차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찌 됐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게 그 지역에 최소한 거를 만들어 놔야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거가 지금 있긴 있는데 그걸 다 민영화시켜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코로나를 자체를 막지 못하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데가 막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정확하게 지켜나가 어느 정도는 지켜나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자 그러면 신도시급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신도시급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고도국제화도시, 그죠? 이게 신도시인가요? 아닌가요? 고도국제화도시. 신도시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종합병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뭐를 주는 거예요? 아주대병원이. 원래는 병원을 옆으로 세우려고 그래. 다른 쪽으로, 지제 쪽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를 계획변경인 거예요. 계획변경. 아주대 쪽으로. 주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 한 거죠. 종합병원. 그 다음에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돼, 물. 자, 분당에도 천을 끼고 있죠. 지금 1기 신도시에 천을 다 끼고 있어요. 물을 다 거기다 끼고 있어요.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여러분들 보시면 판교, 위일에 다 물을 끼고 있죠. 변을 다 끼고 있어요. 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은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여기가 신도시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여러분들이 땅 투자를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 기존 걸 공부를 해놔야 되잖아. 아니에요? 기존 게 알아야 여기는 지금은 시가와 애정지역이나 뭐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로 지금은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뭐는 할 수 있겠다. 이 지역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겠다? 시가 여기는 도시를 대규모로 뭐를 만들 수 있겠구나. 미래로 뭘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토요일 날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 돼요.
왜?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돈 벌기가 쉽지가 않죠. 또 나와 있는 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 여기가 어떤 물이 있고 어떤 게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여기에는 신도시가 들어가겠구나, 아니면 소규모만 들어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응?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의 가장 기본은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면 지방산단, 국가산단, 지방산단, 그렇죠? 국가산단이 가장 먼저 지향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몇 급까지를 가능하냐. 우리가 얘기하면 급수가 제일 높은 건 뭐예요? 화학물질 다루는 데죠. 아니, 화학물질 다루는 데가 제일 급수가 높은 거야.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화학물질이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반드시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겠죠. 그냥 일반 물류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화학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면 그만큼 뭐가 비싸다는 거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부지는 허가 나는 데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단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산단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산단들이 다 지금 준비돼 있죠. 평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물류, 산업, 뭐 들어가라는 게 다 나와요. 거기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에 지금 화학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안 들어가죠. 자동차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 자동차는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쭉 늘어져야 돼요. 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길어야 돼. 그럼 걔네들은 1, 2만 평 갖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길어져서 어떤 라인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지로서 그 부속 산업까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돼. 그 이전에 제가 여기 또 한번 왔을 때가 그 미군 기지 할 때, 전 여기 제 개인 건물도 갖고 있었고 그랬어요. 지금 다 빠져나갔지만. 그래서 왔는데 미군 기지 쪽 거의 렌탈하우스 서울 쪽에서 많이 샀거든요. 렌탈하우스 이런 거 한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지금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용산기지하고 평택기지하고 다른 점은 용산기지는 어때요? 기지가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군사 두기도 바빠. 그런데 평택은 안에 골프장까지 있어요. 골프장까지.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해요? 그 안에 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최대 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군한테도 주고도 우리가 욕먹고 있어요. 그렇게 욕먹고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신도시를 하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우리는 전시국가죠, 전시국가. 자, 물이 있어야 돼요. 자, 신도시급은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중심도시가 돼요, 중심도시. 자, 신도시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4만 가구 이상입니다. 자, 1기 신도시에서 우리가 보면 부천 이제 중동, 상동이죠. 중동, 그 다음에 평촌 3분이 다 4만 가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만 가구로. 그 다음이 일산, 분당. 일산이 6만 가구, 6만 9천 가구 정도. 그 다음에 분당이 9만 6천.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숫자가. 1, 2기 신도시 모든 것들이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해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는 나눠져요. 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뭐를 할 때 기초를 알지 못하면 이 지구나 이런 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구의 한계성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구 하나를 보고 용죽지구 하나, 소사불지구 하나를 보고서 어디까지 볼 거냐? 걔가 용죽지구나 여러 가지 합쳐지니까 앞으로 걔가 우리가 분당까지 될 거다.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우선 뭐가 안 돼요? 세대수가 안 돼요, 세대수가. 세대수는 곧 뭐를 얘기하죠? 인구는 곧 뭐? 정책을 좌우지해요. 정책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정책을 좌우지한다고. 다시 말해서 자 분당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다수가 신도시급이나 이런 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계획을 누가 해요? 시나 구가 아니면 국가가 해요. 국가가 하지만 거기에 입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5만 가구, 6만 가구, 10만 가구 가까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국민이 뭐가 돼요? 표를 좌우지하죠. 안 해요? 그러면 뭐를 해? 인구 많은 데가 장땡이죠. 자, 50만 도시와 50만 이하 도시가 달라요. 왜 각 시마다 50만 이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종합개발에 2030, 지금은 2035가 나왔죠. 아시죠? 2030. 10년마다 10년 계획, 5년 보완. 보완. 보안이 아니고 보완. 보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중장기 5차 산업개발에 대한, 5차에 대한 것도 국토종합개발에 대한 것도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국가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전략적인 얘기입니다. 큰 비전을 얘기하죠. 그 큰 비전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어떻게 돼요? 세부적인 거 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 거를 모르면, 과거에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모르면 현재의 미래의 투자를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실패는, 부동산에서 투자의 실패는 특별한 게 없어요. 뭐를 못한 거예요? 투자를 해놓고 빠져나오는 시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주거를 했던, 땅을 했던, 그죠? 너무 빨리 투자해서 아이고 내 아들 때나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빨리 들어간 거죠. 더 심한 거는 내 손자 때나 돼야 가능하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좀 너무 빨리 팔아서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또 너무 빨리 들어간 것도 있고 너무 빨리 팔아서 손해보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빨리 사서 손해본 것보다는 빨리 팔아서 마음에 손해본 게 더 많을 거예요. 투자를 하셨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거죠. 너무 빨리 할 거냐 하는 거는 뭐를 해요?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 계획이죠. 계획을 알아야 돼요.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오늘 강의에도 나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정책이죠. 지금 정책을 있는 대로 눌러요. 누르고 있어요. 누르면 언젠가는 빠지겠죠. 그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밍이 어떻게 될 거냐? 타이밍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개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번에 정책 규제가 언제까지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예고했죠? 더 강한 거를 더 내보낼 거다. 그럼 더 강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럼 정책을 이렇게 강화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정책을 이렇게 강화하는 목적이 뭘까? 그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정부가 지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강화를 하고 있는데 얘의 목적이 뭘까? 목적이. 정부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거는 초등학생한테나 하는 얘기고 국민들 교육 수준이 엄청 높죠. 그죠? 자, 목적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타이밍.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죠. 근간 없이 그냥 언제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신이 아니고 신이 될 수 없어요. 그 시기를 맞춘다는 거는. 예측하는 것 뿐이지. 예측은 항상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죠. 앞으로도. 그래서 나하고 해야죠. 그럼 목적이 뭘까? 목적이. 부동산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못 잡는다고요? 천만에 말이에요. 잡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잡아요. 순식간에 잡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값 잡을 수 있어요. 정부가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한 채까지는 많아하고 두 채 이상 가진 사람 전수 세무조사
이 발표 나오잖아요. 물건 무지하게 나와요. 응? 어떻게 샀냐? 최근 10년간. 반 이상 나와요, 반 이상.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재산을 좀 불린 사람. 부동산으로 저도 세무조사 받는다 그러면 제일 겁나요. 검찰 조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한 거 별로 없으니까. 세무조사는 돈이 뜯겨요. 세무조사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 3번 받았어요. 3번 사업체를 하다 보니까 3번 받았는데 세무조사는 가장 단순해요. 너가 지금 현재 얼마던데? 너가 지금 보유가 얼만데? 너가 소득이 얼마더라? 그 다음에 너가 어디서 물려받고 뭐하고 너가 번 돈이 얼마고 너가 쓴 돈이 얼마더라? 해보니까 얘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 차이가 많이 나죠? 안 나요? 안 나는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월급쟁이 말고는 안 날 수가 없어. 목적이 뭘까요? 잡을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 양도차익세 과중하게 물리면 돼요. 보유세 올리면 되고. 하고 싶죠. 지금 계속 하면 되죠. 하는데 여기서 잡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서 정부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었죠. 언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어디로? 그 이전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 값이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어요? 200만 원 한꺼번에 때려 지으니까 수도권 집이 다 나무 돌아가. 200만 원면 여기 250만, 실질적으로 한 250만 원 졌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우리가 얘기하면. 그걸 한꺼번에 지으니까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재정이 안 돼요, 재정. 시재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가면 뭐가 안 돼요? 이사업체 안 되지, 인테리어 업체 안 되지, 전자제품만 팔리지.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까지 애지간한 거 다 써. 어찌됐든 목적이 그럼 안정이라는 거죠, 안정.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를 안정시킬 거냐? 목적이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얼마 정도냐? 얼마일 거라고 보세요? 몇 프로? 우리 제일 똑똑하실 것 같아. 5%? 거의 비슷해요. 우리 선생님 몇 프로? 그렇죠. 물가상승률. 자, 물가상승률이에요. 물가상승률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얼마죠? 마이너스예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거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그럼 부동산도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고 지금 플러스가 돼 있죠. 그러니까 더 차익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돼가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까지 규제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 상승은 내년까지도 지금 마이너스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2% 정도에서 4% 정도를 얘기합니다. 2%에서 4% 정도. 아까 5%라고 한 것도 그 비슷한 거긴 하지만 정부가 안전하다라고요. 정책이 물가가 부동산 가격이 안전합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2%에서 4% 정도. 그럼 2%에서 4%를 넘기게 되면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뭐부터? 신규 물량부터 규제를 해요. 신규 물량부터 규제를 합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신도시급이 아닌, 자, 그 다음에 택지지구에서는 택지지구. 신도시에서 택지지구로 내려오죠. 택지지구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얘기하면 산업이냐 아니면 소비를 위한 택지지구가 있죠. 평택에 뭐가 있을까요? 아울렛 매장 들어가고 하는 택지지구가 있어요. 33페이지를 보면 그 중간에 보이십니까? 불그스름한 걸로 해놓은 거. 좌우측. 좌측을 보시면 현덕지구 기본 계획도 나와 있죠. 거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글씨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상업인데 아울렛이에요. 아울렛.
물류, 복합. 그게 어떤 거냐면 중국 상품이나 우리나라 상품을 종합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아울렛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이런 아울렛이 돼 있는 데가 파주가 가면 아울렛으로 돼 있죠. 파주가 대표적인 의류 아울렛, 명품 아울렛으로 돼 있어요. 또 어디가 있어요? 이천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천 쪽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는데 보통 서울 쪽에서 나가면 이천 쪽으로 가면 또 롯데 아울렛하고 아울렛이 있죠. 그쵸? 물류단지라 그래요. 소비물류단지라 그래요. 소비물류단지. 소비물류단지라 그래요. 이게 물류단지, 물류. 택지지구는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택지지구는 주거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있고 주거도 있지만 물론 이제 주거도 있어요. 주거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산업에 따라서 산업, 물류, 그 다음에 어떤 거 우리가 얘기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지향하는 산업, 바이오 뭐 이런 산업단지들 있죠. 그죠? 바이오, 의료 사업단지 뭐 이런 첨단 산업단지 뭐 배터리를 하기 위한 무슨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특수산업단지. 자, 이 특수산업단지의 시초가 어느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전에 가면 연구단지가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요. 대덕연구단지. 그거는 국가가 모아서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거죠. 대덕연구단지를. 예? 그러니까 대전시에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대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제2종합청사를 향남동 쪽으로 해서 무슨 동이지?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2종합청사를 놓고 있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까지 물려놔야 돼요? 대전까지 바로 대통령은 대전에 가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서울을 일단 너무 가까우니까 대전으로 가 있고 대전에 가면 제2종합청사가 있어요. 제2종합청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은 거기에 다 지사가 있어요. 모든 게 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타운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가면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대덕연구단지라는 거. 엑스포를 하면서 연구단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요? 거기는 당연히 학교에 대한 게 굉장히 교육에 대한 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야, 예측.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거고, 우리 결국은 어디다 투자해 똑같은 돈이 많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면 다 좋지. 그죠?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투자하려면 돈이 부족해,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팔게 되고 팔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손해보는 것 같고, 그죠? 많이 손해보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또 들어가서 빨리 될 거라고 들어갔다가 왕창 물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하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규제를 지금 한다는 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정화시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정도만 어느 정도 끌고 마라. 더 끌지 마라는 거죠. 폭락시킬 의향은 없다라는 거죠. 폭락시킬. 그러면 지금 규제가 더 나올 것 같냐 안 나올 것 같냐에 대한 이제 더 규제를 강화할 거냐. 규제가 나올 거냐라는 거죠.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타이밍하고 연결돼요. 시간. 언제? 규제의 시간이 계속 연결된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지금 주거에 대한 거는 투자하면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것까지 갈 거냐? 그러면 목표 시간이 이미 지금 대통령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아있다. 그죠? 그럼 정책은 지금 2년 동안 지속된다. 그죠? 평택은 조정구역이다. 조정구역이 지금 어떻게 된다? 2년 동안 지속될 거다. 라는 거죠. 공식이 성립되죠. 그러면 앞으로 2년간은 이 정책이 유지가 된다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 주거가 2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되고 어떤 거, 주거죠. 주거 중에 어느 거예요?
아파트죠. 그죠? 주거 중에 아파트. 규제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나도 모르죠. 모르는데 쉽게 풀 거냐? 안 풀어요. 왜 안 풀어요? 과거하고는 다르니까.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럼 평택은 어떻게 될 거냐? 강남권을 지금 못 풀어줘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권 못 풀어줘요. 평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평택은 어떻게 될지, 조정구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년 뒤면 어떻게 되냐면 평택 인구가 우리가 얼마냐면 90만이에요. 90만. 목표 인구가. 목표 인구가 좀 많이 잡지 90만밖에 안 잡았어요. 100만을 못 명을 하는데 평택 인구가 2015년 조사한 걸로는 얼마였어요? 47만, 약 48만 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2002단계, 2020년까지가 74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52만이야. 그렇죠? 자, 그럼 목표 인구는 3단계, 4단계까지가 되는 2035년. 2035년이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2035년 목표 인구가 90만이에요. 자, 그럼 이게 타이밍이야. 어떤 거? 주거 아파트를 하기 위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자, 그러면 목표 인구 좋다 이거지. 2035년이면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2020년이야. 지금 메트로나 지제역 주변에 있는 것들이 2021년 이렇게 2023년 이렇게 입주할 거야. 그걸 입주했어. 2035년 되면 몇 년? 20년 됐죠. 그죠? 그럼 노후 아파트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때 가서는 신규 아파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 좋은 지역에. 우선 좋은 지역에 뭐부터 들어가? 아파트부터 들어가죠, 먼저. 지금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는지, 무슨 얘기야, 저게? 자, 목표 인구를 90만 다 들어온다고 쳐도, 목표 인구 90만을 다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2035년이, 그죠? 2035년이 목표 인구 정점이야. 물론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 들어온다고 쳐도, 그럼 지금부터 해서 40만 원이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부터 40만 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언제? 20년 뒤가 돼요. 최소한 25년 뒤. 그런데 지금 인구 추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런 거예요. 저 목표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10%는 업됐다고 봐야 돼요. 10%는 항상 목표 인구가 90만. 90만이면 10% 업됐다. 그럼 약 80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80만. 지금 현재 52만. 그죠? 약 50만이라고 보고. 그럼 가구 수 부족한 게 30만 차이가 나죠? 약. 그죠? 30만 가구 차이가 나요. 30만 인구예요, 인구. 30만을 3인 가족으로 나누면 3인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10만. 10만 가운데 자, 우리가 주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원룸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평택시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한 55% 정도밖에 안 돼요. 40% 50%도 안 돼요. 그러나 35년에는 얼마? 한 60%로 보자. 6만 가구. 자, 6만 가구면 앞으로 필요한 게 2035년까지. 그죠? 6만 가구 정도가 나오죠. 그죠? 6만 가구 나와요. 6만 가구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지지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지구들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6만 가구? 고독만 해도 지금 아마 4만 가구 정도 더 지어야 돼요. 네? 고독 국제도시만 해도 4만을 더 지어야 돼요. 지제역 주변에 들어올 것만 앞으로 들어오고 할 것만 해도 한 5천 가구에서 1만 가구 정도 돼요. 예상되는 게. 그럼 5만 가구가 있는 지제역 쪽에
들어와. 그 사이에 또 뭐도 있어요. 평택역 주변에 도심 재생해야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2035년이에요. 2035년을 목표로 잡았을 때 얘기죠. 그죠? 2035년을 목표로 잡아서 이제 차근차근 거꾸로 목표치에서부터 내려가 보자는 거죠. 목표치에서부터 내려가 보면 그럼 도심 재생도 해야 돼요. 왜? 평택시도 당연히 도심 재생해야 되죠. 왜 평택역을 그 기존 평택역을 메인으로 안 삼고 지제역을 왜 메인으로 삼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지제역은 확장성이 있잖아요. 평택역은 확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야? KTX, SRT, 그다음 모든 도로망 이런 것들을 다 어디로 모으는 거야? 지제로 모으는 거야. 왜? 평택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평택시는 평택역 지금 오늘도 제가 평택역으로 왔는데 평택역은 개발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한번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거기 도로를 뚫고 거기에 역을 넣고 뭐를 넣고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도로 갖고 2배 이상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이 안 돼. 보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나 아예 시 자체를 중심을 옮겨버리자. 도시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평택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도시나 이런 거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지제로 가는 거야. 지제로. 그럼 지제 주변이 계속 발전하겠죠. 지제역 2편은 지금 개발 제한으로 묶어놨죠. 에? 아니? 왜 개발 제한을 왜 묶어놨어? 거기가 뭐가 있다고 개발 제한이에요? 논밭이죠. 논이잖아, 논. 논이잖아. 논인데 거기를 왜 묶어놨을까, 개발 제한? 나중에 평택시의 주요 시설들이 그쪽으로 가요. 예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땅을 사놓으면 안 되지. 안 되지. 평택시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방향은 반드시,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위에는 고독이고 밑에는 지제역인데 지제역을 놓고 이쪽 고독 쪽은 땅을 완전히 비워놨죠. 완전히 비워놨잖아요. 아, 평택 분들 아니야? 맞죠? 완전히 비워놨죠. 그죠? 지도를 보면. 그리고 거기를 개발 제한으로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행위를 못하게.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 행위 제한. 여러분들 다 중개사니까 알잖아요. 행위 제한은 뭐를 할 수 있다? 거기가 개발 제한을 묶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냐 하면 산림 보측을 기준으로 한 개발 제한이야. 농지를 개발 제한으로 절대 농지나 이런 걸 하는 건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어요. 산지는 못 풀어요. 산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아, 국립공원 풀어요? 못 풀죠. 도리어 못 풀죠. 자, 그럼 벌써 거기가 나왔죠. 그럼 어느 게 나오는 거야? 평택, 지금 2가지가 나온 거예요.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자, 지금 평택에서는 2가지. 저희 인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 조금 더 하지만 뭐가 더 들어와야 돼? 앞으로 3, 4만 가구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더 들어와야 되는 게 어디야? 지제역 뒤쪽. 그 다음에 뭐만? 평택역 주변. 평택역 집창촌이죠. 집창촌. 평택역에서 집창촌을 가면 집창촌이라고 얘기해. 그 비슷한 게 우리가 어디죠? 용산. 용산이 있었죠? 용산역. 그 다음에 청량리역. 미아. 응? 대표적인 단지들이죠. 이런 데가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고층화 단지. 고층화 단지가 돼요. 고층화 단지. 여러분들 청량리에 해링턴이나 롯데나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어서 다 고층화됐죠. 고층화 단지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45층 이상 60층. 평택에는 지금 60층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평택 위에 동탄은 있죠. 응? 메타폴리스 있잖아요. 지금 평택에서 유일하게 고층화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디? 지제역이 아니고 평택역이라니까. 아, 참. 지제로 너무 몰아붙이지 마. 거기는 행정 들어간다니까. 행정하고 아파트가 들어간다니까.
아, 참.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 우리가 뭐를 할 때, 자,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용산, 청량리, 미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데들이 고층화 단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 고층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상업지어가 돼야 돼요. 상업지어야 돼, 상업지. 그래야 우리가 고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초고층화를, 아파트 초고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초고층화 하기 위해서는 상업지가 돼야 되고 평지해야 돼요. 그리고 역을 끼고 있는 데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되는 미개한 개발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주기 위해서 많은 게 어떻게 돼? 기부 찬합을 받아야 되죠. 시가. 공원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뭐를 받아야 돼?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뭐를 받아주는 거야? 건폐를 줄여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공원을 만들거나 뭐를 만들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주거용으로 봤을 때 이런 데가 이제 고층화 단지. 그럼 평택에서는 지제역 뒤쪽,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뻔한 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제역을 놓고 고덕국제도시 여기 브레인시티, 그 다음에 밑으로는 좀 메트로 있는 데는 쌍용자동차, 그 지제역 뒤만 지금 비워놨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의심하지. 근데 거기 땅은 개발 제한으로 묶어놨잖아. 그러면 이제 개기해야지. 우리 시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참 좋겠어, 그죠? 내가 갖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시아버지가 갖고 계시다가 뭐를 하면 물려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아들은 나 혼자 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거기가 이제 농지나 이런 것들이 경매를 나오면 사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냐. 이게 타이밍이죠. 지금 정권하에서는 힘들다. 그죠? 주거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왜냐면 제가 갑자기 핑 도네. 여러분들이 웃지를 않으니까. 좀 웃고,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